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가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비가 적게 내린 탓에 바닷가 주변의 논에선 소금기가 올라와 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논입니다. 논바닥 곳곳에 뿌연 거품이 떠다닙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논에 물이 마르면서 땅속에 있던 소금기가 올라온 겁니다. 여기가 비가 2달까지 비가 안 왔다니까. 와야 조금씩 띄기 놀라만 쳐서 와가지고 사람도 말라 죽는데 이게 바다에 모내기 한 것이 지금 피해가 염기는 무지하게 피해가 많아. 빈자리에 다시 모를 심고 마른 논에 물을 대보지만 가뭄 앞에서는 역부족인 상황. 물조차 되지 못한 논은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가뭄으로 간척지 논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들이 모두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최근 고창에서만 논 17헥타르에서 염해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전북의 논밭 48헥타르가 가뭄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모내기는 모두 헛수고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지역이 20년 만에 이런 현상이 처음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이 하천 물 가지고 농사를 계속 잘 지었어요. 근데 금년도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다 울상입니다. 6월과 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당분간 비다운 비가 올 기미도 없어 농민들의 메마른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특목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같은 획기적인 교육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적용 대상인 중3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8월부터 과학고와 자사고의 입학 전형이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교육 개혁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목고 폐지, 고교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입 때부터 적용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일선 중학교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특목고보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발표되기 이전이고 그래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변화에 따라서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하느냐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유리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학부모도 학생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1 학생들도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2020년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1 학생들은 재수를 하면 크게 달라진 입시 제도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시 업체들은 지난 2008년 수능 등급제 도입 당시 재수생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2021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대입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쟁 교육을 탈피하는 개혁 방안이 예상됨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에 한바탕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식품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센터가 수십 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정화조에 연결된 호스를 타고 시커먼 물이 우수관으로 콸콸 쏟아집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있는 시험 생산 시설에서 나온 폐수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시설 관리를 위탁한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시켜 벌인 일입니다. 도청 가서 확인까지 했는데도 계속 이러면 이거 할 때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높으면 손이.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우수관에 몰래 버려진 폐수는 2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급업체 직원 일부가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품질안전센터의 폐수를 물에 섞어 방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다음 저기 푸고 다음 저기 물 채워서 물 채운 걸로 이제 희석시켜서 방류하는 걸로. 현재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폐수의 양은 아직 폐수 처리장을 가동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폐수를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낀다며 무단 방류한 겁니다. 센터 측은 품질안전센터의 폐수는 아직 방류하지 않았고 시험 생산시설의 폐수는 청소 뒤 나온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관상으로도 이건 폐수가 아니라는 걸 서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동물에 대한 거는 일단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방류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폐수시설 운영 일지는 물론 도급업체 직원의 주장은 다릅니다. 통세척 한 거는 일반 펜스로 다 빨려나가고 그때 막 홍삼이랑 막 엄청 만들었다고 그때. 완전히 와가지고 싹 다 그걸 실험을 했다고. 그 목에 약품이 딱 들어간 거지. 정부 산하기관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과 가까운 전남 영광 한빛원전도 증설이 어렵게 됩니다. 환경단체는 원전 백지화를 환영하며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과 1km가량 떨어진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입니다. 1985년에 첫 운행을 시작한 한빛원전 1호기의 경우 원전 수명 40년이 되는 오는 2025년에 재가동 연장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의 백지화를 선언함에 따라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에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의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원전 온배수로 어획량이 급감해 그동안 수입 감소를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닷물도 뜨거워서 고기도 많이 없어지고 또 그 빛이 안만해도 이 비쳐가지고 지장이 있다고 한 게 날이 뜨겁기도 하고 한다고 한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없어지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탈핵을 반기면서 이제 전라북도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를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남해안 해상풍력, 그다음에 새만금 조력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삼성이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를 포기했고 해상 풍력과 바이오매스 개발도 주민 반발에 신통치 않습니다. 정부의 탈핵 선언으로 산업계의 지도가 바뀌는 만큼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를 찾는 작업이 시급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도심 속 숲 놀이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른바 아이숲을 늘려나갈 계획인데 부지 확보가 과제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간히 새소리만 들리던 숲속에 아이들의 제잘걸음이 울려 퍼집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는 밧줄, 흔들다리와 나무에 매놓은 그네는 아이들의 훌륭한 놀이터입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나무를 선생님과 관찰하는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나무는 몇 살인 것 같아 보여? 100살? 아니 100살. 전주시는 1년 전 이른바 아이숲 두 곳을 만들었습니다. 건지산과 남고산 등 도심에서 가까운 곳으로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와 자연학습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여기서 창의적으로 놀고요. 지네들끼리 사회성도 배우고 정말 좋은 놀이 공간이고 또 교육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두 곳의 아이숲을 새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10곳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관건은 부지 확보입니다. 국 공유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개인 소유지는 사용 동의를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토지주 설득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심 인근 공원, 산림역 인근 공원으로 해서 시유지 쪽으로 일단 알아보고 있고요. 시유지나 도유지, 국공유지 쪽으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체계적인 숲 체험을 위해 숲 해설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순창군이 농촌의 골칫거리인 방치된 빈집을 고쳐 귀농인 등의 반값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임피산업단지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이 농촌의 빈집 2채를 고쳐 귀농인 2명에게 임대해줬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입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2채 이어 올해 모두 빈집 5채를 고쳐 최장 5년간 임대해줄 계획입니다. 쓸만한 빈집을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해 줌으로써 귀농 기촌인들의 주거 복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임피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조선과 자동차 등에서 창고 등 물류와 창호업종까지로 넓혔습니다. 지난 2014년 만들어진 임피산업단지는 분양률이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시설 용지와 폐수 미배출 업종을 추가해서 입지 업종을 확대하고 소필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실군의 농기계 임대 실적이 사업 시작 5년 만인 지난해 6천 농가에 이르고 올해도 벌써 3,600농가를 넘어섰습니다. 임실군은 농민 편의를 위해 영농철에는 휴일에도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경찰이 뇌물수수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익산시 고위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반려된 익산시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국장의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A국장과 함께 장학금 강제 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장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자 남원시와 진안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환경부의 반대로 케이블카 설치에 어려움을 겪던 남원시와 진안군은 최근 국민권익위가 설악산 케이블카를 허용함에 따라 각각 지리산과 마이산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2명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발해 사퇴하고 환경단체가 지리산과 마이산의 케이블카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찬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 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홀대해온 새만금 개발청이 뒤늦게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쯤 새만금 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내놓기로 해 전북 건설업체의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지역업체에게 15%의 참여만 보장해온 새만금 개발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로 늘릴 경우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선수단의 무주 입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역대 최다인 183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지금까지 이란과 페루 등지에서 모두 약 310명이 입소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폐막식 공연의 첫 선을 보일 북한 시범단은 오는 23일쯤 입소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무주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더위 쉼터가 주말에 문을 닫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4,800여 군데 무더위 쉼터에 에어컨 전기요금과 수리비 등으로 47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경로당 등이 전기요금의 부담을 느껴 주말에 문을 닫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노약자들이 찜통더위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주말과 휴일에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운영비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현재 전주, 정읍 등 10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31도 등 29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